자, 봅시다. 형태소 하나만. 자, 형태소는 우리 이번에 이제 의문하면서 또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했었죠. 부계음화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 형태소라고 하는 건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뜻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 형태소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뜻이 없어. 맞지? 대신에 문법적 역할만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정도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쪼갤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게 형태소야. 자, 그럼 볼게요. 호랑과 나비는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호랑과 나비, 호랑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비잖아. 그쵸? 자,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 뜻과 나비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하나의 형태소, 이게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비에서 나와 비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얘를 나눠버리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뭔데? 나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소를 바탕으로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제 이 파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소를 보면요, 일단은 자립성, 자립이라고 하는 건 혼자 쓰일 수 있냐 없냐, 혼자 설 수 있냐 없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혼자 쓸 수 없으면 뭔데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다음 의미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문법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 이런 애를 뭐라고 하는데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 형태소는 크게 딱 3개만 해당한다라고 했어. 뭐였어? 어미, 조사, 접사. 자, 그리고 용언의 어미, 그 다음에 품사 중에 조사, 그 다음에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 얘네 3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인 얘네 3개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바로 뭐이기도 한데 의존 형태소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존 형태소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야. 그럼 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꼴이라고 안 하고? 여집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의 여집합 뭘까요? 맞습니다. 용언의 어간입니다. 자,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요, 미, 다음 조, 사, 다음 접, 사, 다음 마지막 뭔데? 용언의 어간. 이렇게 4개가 의존 형태소입니다. 어간, 어미.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보통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랑 형용사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사 달리다, 형용사 예쁘다. 자, 그러면 쭉 나눴을 때 달리와 예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뭐만 변하는데? 얘네만 변해. 그래서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데?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간은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달리, 예쁘 말 안 됩니다. 맞죠? 달리 뒤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예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반드시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고, 떨어지면 절대 따로는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간은
형식 형태소는 아니야. 그럼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는 건 뭐라는 거야? 실질 형태소라는 겁니다. 왜 실질 형태소인데? 달리랑 예쁘의 뜻이 있어 없어? 있어. 맞지? 달리다라고 하는. 왜냐면 다에는 뜻이 없잖아, 그치? 달리다의 뜻이 있는데 다의 뜻이 없으면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 용언의 어간은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다. 자, 이 말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각각 몇 개의 형태소의 성질을 각각 가지고 있다? 2개씩의 형태소의 성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기에 나비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건 자립과 의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립 형태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실질과 형식 중에서는 뭐에 해당합니까? 실질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나비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형태소와 이형태. 자, 요거 여러분들 그 원장쌤 문법 수업하는 교재 열심히 읽었으면 이거 나와 있는데 기억납니까? 자, 근데 사실 잘 몰라도 돼. 그냥 학교에서 다루면 하면 돼. 알겠지? 왜냐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이 형태라고 하는 건 한자 그대로 하면 다른 형태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태. 그러니까 형태소가 완전히 100% 일치하는 형태소인 애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목적격 조사로 뭘 쓰는데 비교격 조사로 뭐뭐와 또는 뭐뭐과 맞지? 또는 주격 조사로 무엇이 또는 무엇가 이런 걸 씁니다. 맞죠? 얘네 둘 사이에 뜻 차이 있어? 없어. 얘네 둘은 사실은 형태소로 따지면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소야. 근데 얘네 발음 똑같아? 음운 개수 똑같아? 달라.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과 르를 쓰는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무슨 환경 때문인데? 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미 아닙니다. 맞습니다. 앞글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어릴 때 이게 안 궁금했어요. 나는 이거를 거의 초등학생 때인가 유치원생 때 깨달았거든. 왜냐면 어떨 때는 을을 쓰고 어떨 때는 르를 쓰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지라고 했을 때 앞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뭘 쓰게요? 책을 읽었다. 앞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뭘 써요? 을을 써요. 앞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뭘 쓰는데? 르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을 앞에 나오는 의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의문론적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태론적 형태는 뭐냐면요. 의문환경이랑은 관계없이 앞에 나오는 형태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맞지? 자,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어가는 하입니다. 맞죠? 어가는 하인데 하 뒤에 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봅시다. 하어. 우리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하 뭐라고 하는데? 여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랑 여기에 있는 어는 서로 다른 형태소야? 똑같은 형태소야. 어라고 하는 똑같은 형태소인데 어떨 때는 여로 쓰고 어떨 때는 어로 쓰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형태론적 형태라고 한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로 다르게 생긴 형태의 형태소인데도 똑같은 형태소를 취급하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단어의 짜임 넘어갑시다. 단어의 짜임. 앞부분은 지금 빠르게 빼야 돼.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자, 다음 어근과 접사. 어근은 뭐냐면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까 형태소 다 배웠는데 갑자기 이건 또 왜 배워요? 그냥 형태소가 사는 세계랑 어근 접사가 사는 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근 접사에 대한 개념. 그럼 어근 접사는 무엇을 바탕으로 단어를 구성하는 그 형태소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접사가 아니면 전부 뭐라는 거야?
어근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는 어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어근은 아까 이야기했던 용어의 어간이랑 똑같아? 개념이 달라. 맞지? 누가 더 큰 집합일까요? 어근이 더 큰 집합이겠지. 근거가 뭘까요? 단어 접사가 비슷합니다. 어근은 모든 품사의 통용이야. 그런데 용어는 어간은 어디에만 통용이야? 용어에만 통용이야. 맞지? 자, 그래서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고요. 자, 다음 접사.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근의 앞에 붙어 있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하고요. 어근 뒤에 붙어 있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자, 이 접미사의 특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품사를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바꿔요. 자, 다음 단어의 유형. 그래서 어근과 접사니까 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자, 단위로는 뭔데?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내신 시험 같은 거 치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낚시용 선지로 많이 나오는 건데, 접사 혼자서 단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접사랑 똑같이 생긴 단어 부분에 밑줄 쫙 그어놓고 얘가 하나의 뭐 접사로서 지금 이제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가끔씩 선지로 낼 때가 있어요. 뭐 낚이면 안 되겠지, 맞죠? 접사는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어근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복합어.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고 하는데? 파생어라고 합니다. 파생어. 어근과 접사가 만나서만 이루어진 단어 파생어. 자, 다음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뭐라고 하는데?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접사는 그냥 접사. 접미사 접두사를 그냥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접사가 뭘 만들어주는데? 파생어 만들어주잖아. 맞지? 그래서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이 파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딘가로 뻗어나가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파생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의 뿌리가 있는 거야. 맞지? 어근의 뿌리가 있는데 뜻을 더해주는 접사가 더해져가지고 어떤 한 방향으로 뜻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겁니다. 조금 더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파생접사 또는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접두 파생어, 뭐 맞딸, 맏며느리, 맏아들, 맞사위, 맛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맨도 그렇습니다. 맨손, 맨입, 맨발, 맨눈.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얘 음은 어떻게 씁니까? 맨입으로 쓰죠. 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음이 시험 범위니까 물어본 김에 얘도 물어볼까요? 얘는 어떻게 쓰는데? 돼, 묻, 다. 얘 몇 번째 규칙 때문에 이거 된소리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규칙.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맞죠? 자, 넘어가고요. 되감다, 되돌다, 되묻다, 이런 거. 쌤, 이거 되는 되다의 되 아닙니까? 그래서 어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되는 뭔데? return. 영어로 따지면 뭐야? re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꾸러기, 스럽.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년 중학교 3학년 때 국어를 아주 날카롭게 배웠다. 그러면 쌤 이상한데요? 미음은 명사형 어미 아니에요. 명사형 어미일 때도 있고요, 명사형 접사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알아서 잘해. 진짜로.
그래서 단어의 종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근접사 파트 단어의 형성 파트를 들어가면 사전을 끼고 사게 될 겁니다. 알겠죠?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왜냐면 이게 접사인지 어민지는 그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사람들이 명사형으로 너무 많이 써서 그냥 아예 명사형 자체가 너무 많이 쓰는 한 단어가 돼버린 애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얘는 원래 원형은 뭔데? 얼다야. 맞지? 자, 그런데 이 어간 뒤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접사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쌤 얘를 명사형 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접사라고 하는데? 얘를 뭘로 쓰기 때문에? 품사를 명사로 쓰기 때문에. 전미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품사를 바꿔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얼다라고 하면 얼다는 품사가 뭔데?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 형용사 같지? 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동사는 형용사 어떻게 구분합니까? 니은, 는, 니은 붙여보면 돼요. 얼다에 는, 니은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얼다. 리을 어디 갔어요? 리을 탈락. 뭔 말인지 알겠죠? 원래 그 리을 탈락 되잖아. 니은 만나면. 살다, 알다. 맞죠? 얼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사실은 어려운 건 이거야. 고등학교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자,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를 나누는데 얘네가 이제 골치 아픕니다. 자, 통사적인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문장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통사적이다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문장스럽다.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구성의 방식을 따랐다라고 하면 뭐야? 통사적.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과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거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봐놓고 얘 품사가 원래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얘네를 나눠서 얘가 통사적인지 비통사적인지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통사적 합성어를 외웁니다. 얘는 4개밖에 없어. 첫 번째, 어간 플러스 명사. 우리 어간 플러스 명사 쓸 수 있어? 없어.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있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접칼. 원래는 뭐야? 접다 라고 하는 어간입니다. 접다의 어간, 접이죠. 거기 뒤에 칼이라고 하는 뭐가 붙은 거야? 명사가 붙었어. 자, 얘네 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 배열하는 방식이야? 아니야. 어간 뒤에 어미 있어야 되잖아. 맞지? 자, 다음 검불다. 얘 원래 원형 다 따지면 검다 불다야. 맞지? 그런데 검다의 다 어디 갔어? 안 보여. 자,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어간 플러스 형용사로 돼 있는데 그냥 어간 플러스 어간입니다. 어간 플러스 어간이면 돼. 그러면 원래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어간 어미가 돼야지. 그래서 어간 어미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보다. 돌다의 아어라고 하는 아어 어미 붙었고, 보다의 보 어간이고 다 어미 있습니다. 어간 어미 되어 있으면 얘는 통사적 합성어. 어간 어미야. 그러면 뭔데? 비통사적 합성어. 자, 다음 부사 플러스 명사. 부사는 주로 무엇을 수식합니까? 보통 용어는 동사나 동사라고 하면 되죠. 용어를 수식합니다. 보통 용어를 수식하고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다른 관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쌤 명사는 수식 안 해요? 명사도 수식해. 근데 왜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봤을 때 용어를 수식하는 걸 기본적인 역할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되게 제한적이거든. 몇 개 없어요. 범위는 바로 너야, 곧 너야, 이런 거 있잖아. 바로, 곧, 이런 애들이 이제 명사 수식하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빼고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를 그냥 용어 수식하는 애로 판단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부사 뒤에 용언이 나오면 그럼 무슨 합성어겠어? 통사적 합성어겠지. 근데 부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는데?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한자어의 합성 배열에서 우리말의 문장 순서를 안 따르는 거 대표적으로 등산. 자, 등산 한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를 등자에 산자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야? 오르다 산. 영어식 문장이네. 맞죠? 자, 다음 독서. 뭐야? 읽다 책. I read the book 이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는 이제 구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비통사적 합성어고 나머지는 통사적 합성어야. 자, 그래서 그냥 비통사적 합성어는 외워놓으면 된다. 자,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도 예시 봅시다. 새해, 새가 바로 뭔데? 관형사, 새로운, 새거. 자, 그래서 새가 해를 꾸미는 형태입니다. 해는 뭔데? 명사. 관형사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꾸며. 이거 우리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이야? 네. 맞죠? 자,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관형사 플러스 명사, 동사적 합성어. 찬 뭔데? 원래는 차가야. 맞지? 차갑다. 자, 그래서 이 차다에 뭐가 붙은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이 붙은 겁니다. 맞죠?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이 붙어가지고 찬이 무엇을 수식합니까? 밥을 수식하는 형태.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 배열 방식이네. 자, 다음 힘들다. 힘들다는요, 힘이 뭐야? 명사. 들다는 동사야. 명사 플러스 동사. 이거 통사적인가요? 우리 사실은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조사가 붙어 있어야 돼. 체어는 항상 혼자 못 써요. 뒤에 조사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맞지? 자, 그래서 힘이 들다야. 맞죠? 근데 우리 평소에 말할 때 조사 생략해야 돼. 많이 해. 나 배고파. 이런 식으로. 나는 배고파. 내가 배고파라고 안 하고 나 배고파 라고 하면서 바로 조사 생략해버리잖아. 책 줄까? 원래는 뭐야? 책을 줄까잖아. 맞죠? 우리 조사를 자주 생략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명사 플러스 동사 형태 동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다음 도라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간 어미 동사적 합성어. 자, 다음 요건 잘 안 나오긴 한데 살펴만 봅시다. 자, 대등합성어라고 해서요. 얘네랑 또 다른 세상이 알겠지? 얘네 둘 세상이 있고 얘네 셋 세상이 있어. 알겠죠? 얘네는 어근의 의미에 지들끼리의 관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어근의 관계가 서로 대등 1대1 또는 1대1대1이야. 서로 다 대등해. 각자 자기만의 이 뜻과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거를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논밭 뭔데? 논과 밭이야. 그렇지. 강산 뭐야? 강과 산이야. 마소 뭔데? 말과 소. 리을 어디 갔어요? 아니 바로 왜 안 나와? 리을 어디 갔어요? 리을 탈락. 바늘 플러스 질, 활 플러스 살, 바느질, 화살, 말소, 마소. 알겠죠? 자, 그래서 다 옛 뜻 그대로 살아있고 옛 뜻 그대로 살아있고 옛 뜻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 대등합성어입니다. 자, 다음 종속합성어. 자, 우리 종속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종속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계가 생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생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생긴다.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합니다. 맞죠? 자, 그 말은 뭐야? 대등합성어는 서로 얘네 둘이 가로로 대등해 수평적으로. 그런데 종속합성어는 더 중요한 게 있고 밑에 덜 중요한 게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돌다리 예를 들어 봅시다. 돌다리는 돌과 다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 중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리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저기에 건널 수 있는 돌다리가 있어. 말 되죠? 자, 저기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 말 됩니까? 됩니다. 저기에 건널 수 있는 돌이 있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맞지? 자, 그래서 돌보다 다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돌을 자세하게 다리를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가 더 더해진 거야? 돌이 더해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네는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누구 하나가 누구 하나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다리는 얘네가 될 수 없어. 왜 그런데? 얘네는 진짜 논 하나 밭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산 하나 강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얘기하는 거잖아.
말들과 소들 맞지? 그런데 돌은 저기 있는 돌덩이랑 여기 있는 다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다리를 뜻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대등합성어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 게 중요한 것도 있어. 저기 언어학생.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속합성은 일단 대부분 거의 뭐 내가 다른 예시가 생각은 안 나긴 하지만 99.9% 이상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수식합니다. 수식하는 애가 중요해, 수식 받는 애가 중요해. 받는 애가 중요하지. 받는 애가 핵심이잖아, 보통 얘기할 때.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융합합성어. 얘는 뭐냐면 그냥 A 플러스 B는 C 구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A라고 하는 뜻의 단어와 B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만났더니 생전 앞에 없던 C라고 하는 뜻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피땀.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결실, 피땀으로 얻은 결실, 이거 진짜 내가 피낸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노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피라는 단어랑 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났더니 노력이라는 뜻이 생겼네. 융합합성어.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품사. 품사생각 62페이지 넘어갈 거고요. 66페이지 체험부터 보겠습니다. 품사 종류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모르겠으면 보세요. 알겠지? 보고 뒤에 그 빈칸 개념 연습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헷갈린다? 사진 찍어 쌤한테 보내세요. 이거 풀었는데 이거 맞나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체험 보겠습니다. 체험에서 중요한 거 얘네. 의존 명사. 일단 기본적으로 체험에 3개 있습니다. 뭐뭐뭐 있어?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맞죠?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의 종류. 얘네도 두 가지의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형태소처럼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명사 종류 더 있어. 더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눕니다. 고유 명사는 특정한 이름을 뜻해요. 이름이 아니면 다 보통 명사야. 산은 산인데 한라산. 그러면 산은 보통 명사, 한라산은 고유 명사. 알겠죠? 자, 다음 자립명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이라고 하는 게 혼자 쓰인다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의존명사는 뭐에 해당하는데요? 혼자서 못 쓰인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게요? 자신을 수식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명사를 주로 누가 수식하는데? 관용사. 자, 그러면 다른 관용사 또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의존명사,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관용사가 맞을까요? 관용어가 맞을까요? 이거 잘하면 중3 때부터 열심히 한 거. 왜 그럴까요? 관용사는 딱 했었는데 그 다른 그거 지금 대충 느낌 오는데, 자, 그렇지. 관용어는 관용사도 관용어가 될 수 있고, 용언의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서도 관용어가 될 수 있고, 체운의 관용사형 조사가 붙어서도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관용격 조사가 붙어서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보고 있어? 66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신을 수식해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의존명사 혼자서 못 쓴다며. 얘 형태소 뭘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과 의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과 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의존 명사는 무슨 형태소에 해당할까요? 의존 형태소. 그 밑에 실질 형식 중에서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예준아 뭐라고요?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자 이러면 이제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붕괴된 거야. 아까 내가 형식 형태소는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세 개. 조사를 보이라 속삭여. 의존 형태소에 뭐 있다고 했어? 얘네 플러스. 그렇지 원의 어가. 의존 명사 품사 뭐야? 명사. 모든 명사는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식 형태소에는 뭐라고? 얘네 세 개라고. 의존 형태소에는 뭐라고? 얘네 세 개 플러스 어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낚시하기 너무 맛있다 그쵸? 자 뭐 물론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내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이자 동시에 자립 형태소이자 동시에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것, 뭐뭐 따름, 뭐뭐 대우, 뭐뭐 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 별표. 특히나 대우, 지 이게요 조사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때 대로랑 아는 대로 말해라 할 때 대로는 서로 다른 대로입니다. 생긴 게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 명사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몇 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물건 세는 단위 전부 의존 명사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의미가 있어요. 것에 사실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의존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과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뭐로 분류했다? 명사로 분류했대요. 뭔 말인지 알겠지? 명사로 분류하면 모든 명사는 다 뭐다?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자 다음 대명사. 대명사에서 어려운 거 얘네 세 개. 처음 들어볼 거야. 처음 왔을 때. 아 처음 왔을 때 지금 너 이거 나갔나 했어? 당황했어요. 아 이거 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대명사에 지시대명사 있었습니다. 지시대명사에 사물, 장소 뭐 이거 나면 쉽지. 자 그래서 이, 저, 그 이런 애들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아 지시어입니다. 지시어. 자 그래서 이런 지시어가 쓰여 있는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 이, 저, 그가 들어가 있는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지시부사라고 하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할 때 가다를 수식하고 있죠. 맞죠? 자 다음 이것 저것 이러면 뭐야? 이건 이제 지시대명사죠. 맞죠? 저놈 잡아라 이러면 뭐야? 저거는 지시관용사가 됩니다. 맞죠? 저 나쁜 놈 이러면 저 띄우고 나쁜 놈이잖아. 저가 나쁜 놈을 수식하잖아. 맞죠? 그러면 명사 절대 될 수 없지. 체험될 수 없지. 관용사죠. 나쁜 놈을 수식하니까. 그래서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관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지시관용사랑 지시부사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인칭 대명사인데 1인칭, 2인칭, 3인칭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갈 거고요. 자,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얘네 둘부터 보겠습니다. 미지칭과 부정칭. 미지칭은 뭐냐면요. 이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알고 싶어, 그래서. 책상 안 치운 사람 누구야? 나 지금 누군지 알고 싶어. 맞죠? 근데 내가 그 누구를 알아 몰라. 문 두드린 사람 누구야? 몰라.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데 미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정칭은 뭐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 미지는 뭐냐면요 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야. 미는 뭐뭐 하지 못했다는 뜻이 있고요. 부는 안 했다는 뜻이 있거든. 자 그래서 왜 못했는데 미정칭은 그러면 미지칭은 몰라서 못한 거야. 근데 부정칭은 안 한 거야. 그럼 알아서 안 한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사탕 먹는 사람 누군지 궁금해? 안 궁금해하고 있어. 누구든지 할 때 이 누구는
부정칭에 해당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 다음 제귀칭. 제귀칭은 솔직히 말하면 저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우리 부산 사투리로 하면 뭡니까? 지. 맞죠? 그래서 지 넣어보고 말 되면 전부 제귀칭입니다. 자, 이게 왜 얘기하냐면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이 저희는요. 여기 1인칭 대명사의 저희, 2인칭 대명사의 당신과 헷갈립니다. 얘네 서로 다릅니다. 얘네랑 얘네는 달라요. 자, 그래서 당신 누구야? 라고 하면 이 당신은 무슨 대명사야? 2인칭 대명사입니다. 너 말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 할머니께서 네 이름 쓴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이름 쓴 거야? 지 이름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 넣어보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지 이름 쓴 거야. 말이 되잖아. 그치?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야? 충격적이면 잘 기억나겠지?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많이 헷갈려합니다. 할머니께서 지 이름을 쓰셨다 해서 말 되잖아. 그치? 이 지 넣어서 말 되면 전부 뭔데? 제귀칭입니다. 알겠죠? 제귀칭 영어로 하면 뭐야? 무슨 셀프? myself, yourself. 이게 제귀칭이잖아. 맞죠? 아, 그래서 요걸 얘기 안 했구나. 왜 myself, yourself냐면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제귀칭이라서 그럽니다. 제귀칭. 다시 돌아가서 지칭한다. 할머니께서 당신의 이름을 쓰셨다. 이 당신이 누군데? 지야. 지는 누군데? 할머니야. 맞죠? 자, 다음 수사. 수사는 뭐 숫자를 나타내죠. 사실은 수사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수사가 뭐랑 헷갈려? 관형사 중에 수관형사랑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걔네를 판단만 잘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서 관형사 파트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잠깐만 여기 있네요. 80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수식어디란 다른 말 꾸며주는 거 두 개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어? 관형사, 부사. 맞죠? 자, 그래서 주로 관형사는 뭐 수식하는데? 체언 수식합니다. 특징 별표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역할 두 개 있습니다. 관형사는 부사. 맞죠? 자, 그런데 부사가 주로 체언을 수식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드물게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떻게 구분하는데? 조사. 그렇죠. 조사 붙여보면 됩니다. 이가, 을을, 뭐 이다, 의 이런 거 붙여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사 붙여서 다시 조사 중에 뭘 붙여보면 되냐면요. 그냥 얘네 고정으로 생각하세요. 을을 만두. 조사 붙여서 말 안 되면 관형사. 조사 붙여서 말 되면 뭔데? 부사. 조사 중에서 보조사를 붙이는 거예요. 얘네가 보조사거든요. 격조사는 어차피 체온이랑만 결합하기 때문에 부사랑도 결합 안 해. 그런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랑 결합이 가능합니다. 빨리 뛴다라고 하면 빨리는 품사가 뭐야? 부사죠. 뛴다를 꾸미라고 수식하고 있으니까. 맞죠? 빨리는 뛴다, 빨리만 뛴다, 빨리 못 뛴다. 다 말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새 신발 있습니다. 새 신발에 얘네 넣으면 말 됩니까? 새는 신발, 새만 신발, 새도 신발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관형사는 상상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이건 뭐 쉽죠? 헷갈리는 건 얘네 둘이야. 이 지시관형사는 뭐랑 헷갈려? 지시 대명사랑 헷갈려. 수관형사는 뭐랑 헷갈려? 수사랑 헷갈려. 지시대명사랑 수사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라는 거야?
체언이라는 겁니다. 적으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지시대명사랑 수사는 둘 다 체언이라는 뜻이야. 체언 뒤에는 뭐가 유독 붙을 수 있게요? 조사 중에서 격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가 또는 무엇, 의 이런 것들 또는 을을 얘네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얘는 수사나 지시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야. 자, 볼게요. 귤 5개를 샀다. 그 다음 귤 5이 있다. 잘 보세요. 이 다섯 둘이 분사 똑같나요? 다릅니다. 왜 달라? 일단 기본적으로 얘 뒤에 뭐 되어 있어? 띄어쓰기 되어 있어. 맞죠? 그리고 걔 뭔데? 아까 그 명사 중에 의존 명사. 그럼 얘는 반드시 얘를 수식한다는 거네. 맞죠? 뭔데? 수관형사. 자, 다음 귤 5이 있다. 이 이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데? 주격조사입니다. 주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 조사야. 귤 5이 있다. 이 5은 그러면 품사가 뭐게요? 그렇지, 체온이니까 뭐겠어? 수사겠지. 딱 저렇게 판단하면 돼. 첫 번째 바로 그냥 수사부터 판단 떠올리는 게 아니라 격조사 붙어 있네. 그럼 뭐야? 체온이야. 체온 중에 숫자 나타내는 거 뭐야? 수사야. 맞죠? 자, 다음 부사. 자,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랑 문장부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성분만을 수식하면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성분부사라고 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데?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분부사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자, 성상부사, 말 그대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지시부사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리저리 그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 가라. 자, 부정부사라고 해서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어 있죠. 안, 못 이런 거. 이런 애들 전부 부사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장부사라고 해서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데 그러면 얘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건 선생님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장부사는요. 이 부사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서술어 또는 어떤 문장 형태가 강요되거나 제한됩니다. 설마 나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말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는데? 설마라고 하는 그렇지. 설마라고 하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애는 그렇지. 설마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어떠한 형식의 문장을 반드시 강요 또는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내일 공부를 할까? 이러면 말이 돼. 그런데 설마 나는 내일부터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말은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 어떻게 판단한다?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판단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부사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태부사. 이게 뭐냐면 설마라, 과연, 다행히 이런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또는 무엇이 담겨있냐? 심리가 담겨있습니다. 보통 심리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접속부사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 지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독립원 감탄사. 이건 뭐 쉽죠? 자, 독립원 품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탄사. 자, 그리고 감탄사 말 그대로 감정을 감탄하면서 막 나타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 그래서 요를 감정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감탄사 중에서 누구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그 누구 불러서 대답하는 거, 이것도 감탄사입니다. 야! 감탄사야.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복습하면서 시간 되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그 깨알같이 나와 있는 설명들 있죠. 얘네 생각보다 진짜 좋은 정보들이 좀 중간중간 있거든요. 또는 이제 상식들. 당장 여러분들한테 지금 쓰이진 않지만 당장 이번 시험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용어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못할 것 같고, 사실은 오늘 이거 하는 게 이 용어 때문입니다. 용어. 제일 어렵죠. 제일 양은 잘. 맛보기 한번 볼까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탈락이 또 나오네. 탈락, 리을 탈락. 얘네는 환경만 갖춰지면 다 탈락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아웃 탈락도 그렇고. 자, 그런데 불규칙 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더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어는 활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어간이 바뀔 때가 있고 어미가 바뀔 때가 있고 어간, 어미 모두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 어간에 대한 설명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잘 기억하네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의상 붙여줬잖아. 불규칙. 불규칙 또는 예외 이렇게 적혀있는 건 전부 뭐하라? 여러분들 외워라. 괴롭히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거 넘어가고요. 안개어 조사 보겠습니다. 조사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페이지가 7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76페이지. 자, 그래서 조사는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뭐뭐뭐 있느냐? 보조사, 접속조사, 격조사. 자, 그래서 격조사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격조사는 주로 채운 뒤에 붙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채우는 지 혼자만 덜렁 있으면 얘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채운 뒤에 어떤 격조사가 딱 달라붙어 있어줘야지 얘를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조사는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보조사. 자, 다음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뭐뭐랑 뭐뭐, 뭐뭐와 뭐뭐 이런 것들. 자, 앞에 밑에 격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격조사 얘네 이제 여러분들 모르지 않을 겁니다. 맞죠?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뭐뭐에서도 주격조사가 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형태 잘 봐야 돼요. 알겠지? 에서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환율을 내렸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에서라고 하는 걸 주격조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거죠. 이가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고 깨서는 뭐야?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자, 다음 목적격 조사 을을, 관용격 조사 의, 그 다음에 복격 조사 이가. 얘랑 형태가 똑같네. 그러면 얘가 복격 조사인지 주격 조사인지 가르는 기준은 뭐야? 주어. 에이, 보어가 뭔데? 그니까 보어가 뭔데? 어떨 때 오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보어 어떨 때 옵니까? 다 까먹었네 인간들. 보어는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닐 때만 옵니다. 되다 아니다 할 때만 옵니다. 작년에 아는 문장, 암기 문장 하면서 기억 안 납니까? 자, 뒤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할 때만 보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는 당연히 뭐겠어? 목격조사겠지. 맞죠? 그러면 그 이외의 상황은 전부 뭐겠어? 주격조사. 뭐 이거일 때 알겠지? 자, 다음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습니다. 이거 외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조사를 다 외우고요. 부사격 조사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거 이외의 것들은 다 부사격 조사야. 알겠죠? 물론 문장의 이제 그 구성 형태나 수식 관계를 보면은 얘가 부사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부사격 조사겠지. 그걸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호격조사. 호가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호명하다 할 때 호자. 자, 그래서 누구야, 누구아 또는 뭐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이런 것들 이시여.
이런 것들이 본격조사. 그 다음 서술격조사. 무엇? 이다. 이 이다는 관계원 조사는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가변어야 불변어야? 불변어. 변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가변어는 뭐밖에 없어? 용어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도 가면서 자, 용언, 동사, 용무사밖에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이고, 이면서, 이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용언처럼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변어입니다. 근데 이거 부사격 조사에서는 주격 조사에서는 그렇지. 헷갈리죠. 어떻게 판단해요? 문장 성분 따져야지. 자, 그래서 어떤 문장이 쭉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작년에 어떻게 했어? 이런 문장들을 보면 전부 위에다가 문장 성분 썼잖아. 네. 주어. 이거 뭐야? 부사요. 부사어. 이거 뭐야? 서술어. 서술어. 또 해볼까? 누나가 뭔데? 주어. 새 뭘까요? 관용. 그렇지. 관용어. 선생님 저 이거 지금 바로바로 안 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안 되면 뒤에 나중에 문법 요소 나오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할 때 작살납니다. 알겠죠? 피동사동할 때. 자, 다음 새 신발을 뭔데? 목적어. 샀다 뭔데? 서술어. 이거 안 되면 중3 아는 문장, 암기 문장도 다시 해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문장 성분이. 여하튼 넘어갑시다. 자, 보조사. 보조사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의미도 대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전부 다 알 필요 없어. 일단 은는만도 얘는 많이 쓰고요. 헷갈리게 하는 건 얘네예요. 은는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왜 영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애는 뭐야 어릴 때 막 이럴 때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거요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은는이가 있어. 은는 빼야 돼. 왜냐면 은는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어 아닐 때도 쓰거든. 빨리 는 뛴다. 빨리 도 먹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은는은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는은 진짜 많이 씁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에서 나는 밥을 먹는다에 생략된 조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격조사 생략되었습니다. 맞지? 자, 격조사를 생략한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보조사가 대신할 수 있어. 그래서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격조사 대신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당신이라고 하는 격조사 자리를 빼고 거기에 당신은이라고 하는 은 보조사가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은는 격조사 아닙니다. 보조사입니다. 네. 은는은 주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네. 알겠지? 맞죠? 보조사니까 당연히 할 수 없지. 그래서 영어 쌤이 그 어. 주어할 때 무조건 있는 하지 말라. 그치. 그 되게 정확하게 아는 선생님이시네요. 맞습니다. 뭐라고? 영어 쌤입니까? 뭐라고? 영어 쌤이 왜 강조하는 그러게. 이게 이제 빨리 는 뛴다 뭐 이런 것 때문이겠지.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는도 혹시 주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모질이가 있었겠지. 자, 접속조사 이거 뭐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떡볶이와 만두를 좋아한다. 칫솔 하고 그 다음 누구누구랑 이런 거. 단어랑 단어를 연결시켜주면 접속조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면 뭔데? 접속부사. 알겠죠? 다르지. 왜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을 때 얘 붙였어, 띄웠어? 띄웠어지. 앞에도 띄우고 뒤에도 띄우잖아. 그러면 얘는 조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조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앞말에 붙어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 접속부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면 접속조사.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 뒤에 당신 이를 빼고 은이 들어갔잖아. 자, 이런 것처럼 어떤 단어 뒤에 붙을 수 있는 체어는 하나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개 붙을 수 있습니다. 체온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격조사 하나 붙고 그 뒤에 보조사 2개 막 이렇게도 붙을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붙인다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단어 뒤에 조사가 여러 개 붙는 거 가능합니다. 단 격조사가 여러 개 붙는 건 불가능해. 맞죠? 왜냐면 격조사라고 하는 건 얘가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알려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하나만 필요한 거야. 근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도 담고 싶고 이 의미도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지. 맞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시까지는 와야 해. 그러면 뭐야? 까지는 이거, 느는 뭐야? 요거야. 맞지? 자, 저기 뭐냐? 요 수사죠? 수사 뒤에 얘 뒤에 붙고, 자, 그 다음에 는까지 붙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챙겨오세요. 다음 시간에.